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봅니다. 제가. 와,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그리고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이재명 지사님하고 이 월드 리더스, 그러니까 포텐셜 잠재적인 그 전 세계 리더로 부상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공조를 시작하는 우하하 음하하하하. 지난주에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또 거기서 힐러리한테 살짝 졌었거든요. 근데 뭐 엄청난 열기 속에서 그 이제 그 랠리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 대통령 선거운동 랠리를 막 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 이제 지금 총기 사고를 그 뭐야 민주당 쪽 그 글로벌 엘리트 쪽에서는 요즘 빈발하고 있는 이 총기 사고 이거를 인종차별 문제로 막 몰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를 인종차별주의자, 레이시스트 이렇게 막 몰고 가면서 그 막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 얘기들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그 개개인 그 일을 하는 개개인들이 정신질환 문제다. 이거는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예산 부족, 뭐 비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다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정신병원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장기 입원하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병원들이 되게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90%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나 아무튼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다 거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머물고 막 이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막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싸라 비용 이랬는데 와 신난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법무장관님이 이거 그 하도 무슨 도대체 무슨 뭐 그 유행입니까? 식구들 가족들 아무나 다 갔다가 막 얽어매고 난리치는 게 무슨 진짜 집단 광증 같은데요. 그거를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를 딱 취하면서 법무장관이 됐을 때의 정책들에 대한 구상 이거를 딱딱딱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칙을 취하면서 정면 돌파할 것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는 거죠. 다 방치되어 계시니까요.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께서 그리고 그 뭐야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거기에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인권 전가의 보도 인권 그렇게 돼서 왜곡되어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발표하는 거를 들으면서 와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이 공조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인류를 위한 공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정신질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는 사실은 저는 좀 더 뭐랄까요, 다른 내용들도 섞여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그 홍수, 그 태풍 문제도 여름에 엄청 심각했고, 그 다음에 그 가을 접어들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컨트리송 페스티벌인가 뭐 이런 거 축제 있는데 거기서 엄청난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 백인 그 굉장히 돈이 많고 그 라스베이거스에 살던 그 도박 중독이라는 백인의 일탈, 그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일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끝났었는데요. 사실은 그때 엄청난 얘기가 쏟아져 나왔던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감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연 무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사살당한 그 저격을 했다, 막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얘기됐던 그 사람이 머물렀던 호텔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어떤 그 직업 택시 기사, 그 여성분이 마침 그 시간대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대에 이 호텔 그 파킹장을 지나서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돌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데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그 쭉 뭐 그 리코딩을 하셨어요. 블랙박스였는지 아니면 그 핸드폰이었는지 그 쭉 녹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길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일종의 혼자 있으면서 자기 택시 안에서 그 중계방송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쭉 했던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개했거든요. 근데 그때 총소리가 여기가 무대, 아니 여기가 이제 그 엄청 고생하신 그분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던 그 미국 국민분들 이렇게 감상하고 있고, 무대가 여기 있고 그 호텔이 여기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호텔 앞을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갖고 나왔는데 총소리가 이쪽에서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막 대피를 할 때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총소리가 이쪽 반대편 이쪽이 아니라 이 호텔이 있었던 이쪽이 아니라 그 도박장이 있었던 호텔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빈 건물, 공사 중이던 건물인가 뭐 그쪽에서 났다는 리포트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관총도 하나가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기관총 거기 그 총격 그 시간대에 거기에서 무슨 뭐 총을 쏘면은 불빛이 막 튀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였고, 뭐 그 사람은 어디로 총을 옮겨갔냐, 그래서 뭐 직원들이 이용하는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총을 몇십 개를 올렸다 어쨌다 뭐 엄청난 얘기 속에서 그 현장에서 사살당한 그 개인이 진짜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이 팽배했었는데요. 그때도 트럼프가 그 한 정신질환자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딱 못을 박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계속 그 대단한 면이 있다, 대단한 면이 있다 하던 거에 또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2017년에 하도 러시아 스캔들을 들이대면서 난리를 치니까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서 2017년 여름쯤이었나 아니면 가을 겨울이었나 좀 헷갈리는데요. 그때 케네디 암살하고 관계된 그 문서들, 그 비밀이 무슨 뭐 컨피덴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다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케네디 암살과 관계된 문서는 뭐 내셔널 시큐리티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안 풀죠. 당연히 공개 안 하고 생뚱맞게 히틀러가 살아 있었다는 것만 문서만 공개됐었죠. 그 CIA하고 FBI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겨놨던 문서들이,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 하면은 트럼프는 이제 끝까지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쥐를
어, 쥐를 잡아 도간에 든 쥐라는 표현도 있지만 뭐 쥐를 잡을 때도 뭐 쥐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몰아라 이런 속담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올가매지 않는 어떤 여유와 넉넉함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론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올바른 사실에 입각한 여론이 승기를 잡을 정도까지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캐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얘기를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또 트럼프를 갖고 막 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잡혀서 제가 트럼프 빠다 보니까 옹호하는 입장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짜 국민들, 진짜 전 세계 인류를 위하는 이런 공의로움,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미국과 우리 한국의 정치 리더들이 그러니까 이슈, 슬로건 이런 것들에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재판 일단 재판부가 공소 기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 미국 상황을 조금 그래서 트럼프하고 관계돼서 말씀을 더 드려보면요. 제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국민분들에게 저의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정말 보내드리는 마음인데요. 일단 최고 재밌는 게 오바마가 조 바이든한테 공식적으로도 출마하지 말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있대요. 왜 때문에? 왜서? 왜? 오바마야? 왜 바이든이, 슬리피 조 바이든이 출마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 좀 해보셈?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 오바마가 지금 오바마 반역죄냐 이런 방송도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부통령이었으니까 뭐 알고 모를 거 다 알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정말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서 나가게 되면 그런 이슈들이 안 터지고 그냥 지나갈까요? 지금 아직도 이제 진도가 천천히 나가면서 슬슬슬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막 물밀듯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요. 왠지 제가 요새 션 해너디 이거 녹화본도 못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뜬금포로 션 해너디 욕이죠, 욕. 욕을 엄청 심하게 했더라고요. 션 해너디가 무슨 트럼프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션 해너디가 나쁜 사람이고 뭐 이딴 식으로요. 누가 나쁜 거죠?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쪽을 믿기 때문에 션 해너디가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진짜 거짓말하는 거 못 봤습니다. 와포는 겁나 거짓말 많이 하죠. 이거 아마존 거잖아요. 와포가. 아마존은 트럼프의 애니미입니다. 애니미. 트럼프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고요. 트럼프가 피는 정책이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에 워낙에 대항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존 그 사람 이름 뭐죠? 빡빡머리 무섭게 생긴 그 사람이 트럼프 되게 싫어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녹화본도 안 떠요. 그러니까 팍스에는 그러니까 어디하고 연동을 해서 들어가는 거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할기가 저는 못 찾았거든요. 팍스 구독하는 거를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이런 거를 필요할 때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하루 분량을 안 띄워줍니다. 계속 안 띄워주고 있어요. 아 진짜 화딱지 나가지고. 그래서 팍스에서 띄우는 부분적으로 띄우는 방송 부분만 보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기사를 한꺼번에 이제 시스템을 잡아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층 보도 같은 거를 잘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했었는데 아무튼 잘들 하고 있습니다. 와포 그다음에 구글 이런데 그러니까 구글 소유 유튜브 어쩜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확 막아버리죠?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의 이른바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그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 생각에 와르르 무너지고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도덕적, 정치적 지향점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멘붕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그 스브스 앵커 한 명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잘렸잖아요. 근데 지금 CNN에서 그 사람도 잘렸을 겁니다. 그 이름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해왔고, 근데 무슨 아무튼 CNN의 유명 앵커들은 진짜 이상한 스캔들이 많습니다. 어떤 흑인 앵커 꽤 유명한 사람도 맙소사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성추행, 성추행 내용이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걸로 해갖고 잘렸는지 정직을 먹었는지 뭐.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은 막 너무너무 심하게 일반 시민에게 막 너무 심하게 욕을 퍼붓고 막 그래가지고 뭐 사과를 하고, 와, 하여튼 CNN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누가 인종차별주의자인데 누구 보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지. 조 바이든도 인종차별 발언 자기도 모르게 되게 많이 해갖고 엄청 구설수에 올라 있거든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조 바이든이 만약에 출마를 못하면 그럼 엘리자베스 워렌이 나올까요? 샌더스도 그러니까 힘을 못 얻고, 그러니까 샌더스가 막 주장했던 정책들이 현실적이고 내용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속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샌더스도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나올래나요? 아무튼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언론 브리핑을 자기가 나서서 막 하는, 그러니까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지가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도 이제 지나가는 거 막아서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기자회견,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하게 대답을 많이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걸 아예 본인이 직접 한 지가 좀 됐습니다. 하기 시작한 지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슈안 헤너디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JTBC에서 보여줬던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기자회견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한 건데, 거기서 팍스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팍스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논평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게 혹시 폴 라이언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원 의장이었는데 정계 은퇴 선언하고 요번에 출마 안 했죠. 근데 정계 은퇴 선언할 때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마 안 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에 막 우리나라에서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짐 커미가 나스예요. 트럼프를 러시아하고 엮었던 가짜 문서 나스에가 맨 처음에 공화당 상층부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한테 해고당한 민주당 지지자 힐러리 싸고 돌던 짐 커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술 내용하고 혹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그러니까 1월에 임기 끝나잖아요. 1월에 이제 그러니까 하원이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 끝난 사람들하고 막 교체되는 시점이 거기가 1월 달인데, 1월에 사임을 하고 3월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팍스로 갔거든요. 팍스 미디어로 갔는데, 팍스 미디어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형제들은 일테면 션 헤너디까지도 해고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해갖고 해고 못했었거든요. 2017년 여름에요. 8월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티 트럼프 입장을 견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 형제들이 그 관계가 있는 건가 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시청자들이 팍스의 그션 해너디 그다음에 뭐 또 터커 칼슨 그다음에 그 저지 제닌이라는 판사 출신인 사람도 고정 프로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성인데 그 내쫓았다가 항의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엄청 항의해가지고 다시 그 불러들이고 이랬던 거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하게 봤던 게요. 트럼프가 이제 그 세계무역기구까지도 작심하고 비판을 하면서 그 세계무역기구가 뭐 미국이 계속 그런 식이면 WTO가 계속 그런 식이면 미국이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WTO라는 게 생긴 게 그 생겼던 배경이 사실은 그 뭐 세계무역기구라기보다는 그 초국적 기업들을 위한 무역기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아마존 같은 그러고 이런 여러 그 초국적 기업들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The Forgotten Men and Women이라고 표현되는 그 일반 서민들의 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이제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경고 같은 경고성 멘트를 엄청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지금 보면은 그 내수 시장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봤던 그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뭐 이런 그 EU 쪽하고 중국하고 중국은 워낙 경제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요. 어쨌든 미국 경제 내수 시장 활성화로 인한 그거에 의거한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모든 수치가 다른 특히 EU 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이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동시에 좀 좋지 않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뉴스가 또 나오는 게 보니까 그 트랜스포테이션이요. 그 뭐라 그러죠? 물류가 이동하는 거요. 그러니까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야지 그 내수가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물류량이 지금 8개월째 정체 혹은 디클라인 그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 흐름하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 그 큰 손들이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고 자기들끼리 돈놀이를 하는 뭐 별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시장하고가 거의 분리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내수 경제하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최근 분위기하고가 달라 보였었는데 결국 이게 어떤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좀 이달에 나오는 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 금융가 큰손들의 뭐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걱정은 전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됐을 때 싸움을 걸고 그렇지 않을 땐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앱스테인이라는 사람이 거의 살해당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앱스테인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억만장자, 그 미성년자 성폭행 이런 거 같고 빌 클린턴을 위시해서 그 제가 블랙북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록해놨던 이걸 들고 그 퍼블릭 커럽션으로 그러니까 부패 그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로 체포되자마자 그 형량 5년만 달라고 그렇게 그 플리 바겐이라 그러는 거 맞죠? 그 형량 협상 들어간다고 얘기 나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죽어요? 그죠? 근데 그 목뼈가 많이 부러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자살에서는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고 보도되는. 근데 이거나 아니면은 그 오바마 반역죄 같은 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냥 흘리는 선에서 자기 트윗에다가 그러니까 트위터에다가 이제 트윗만 날리고 있는 이 정도에서 덮고 지나가면서 뭐 거기서 케네디 암살 문서 안 나온 거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2017년 총기 사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덮었다고 보여지는 이렇게 덮고 남겨놓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필요하면 확 이제 파헤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핸들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도 잘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뭐 잘 돼가고 있고 제재가 잘 통하고 있고 이란이 경제 문제 때문에 대화를 무척 하고 싶어 하는데 엄청 proud people 이래갖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시진핑은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본인이 시진핑하고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멘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콩 문제를 humanitarian perspective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인륜적인 관점에서 잘 풀지 않으면 무역 협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무척 그 뿌듯하게 생각이 되는 게 우리 남한이 그러니까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촛불 국민들이 선택한 우리 첫 번째 촛불 대통령님이 이제 전 세계 정치인들 특히 트럼프의 존경을 받았던 이것이 시작이었고요. 2016년에서 2017년 그리고 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에서 열린 이 국민 주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이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직접 의사의 표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계속 이것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는 이걸 순차적으로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일본이 시작한 이 군국주의적인 침탈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멋지게 대항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당장 우리 이웃인 홍콩의 홍콩 시민들께도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지지와 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홍콩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본래 자유로웠기 때문에 더 요즘 지내기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말 평화적으로 잘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에게로 차례가 돌아오는 이런 인류를 위한 정치 리더들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는 거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지키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의 그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딱 그 원칙적이고 공의로운 입장에서 잘 해결해 나가 주실 거라고 믿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모두 편안하시고요. 금방 또 뵙겠습니다.